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 출근길 브리핑. 사실상 이제 좋은 음악으로 우리 귀에 남아있는 많은 곡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면은 아무래도 뭐 70년대나 80년대에 들었던 엄청난 음악들이 계속 귀에 남아있고,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뭐 그 마이마이라고 하는 우리 워크맨 그 개인들이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조그만 기기에 넣어서 그거를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헤드폰을 꽂고 들었던 그 시기 이전의 음악은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다르죠. 일단 우리가 들리는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기기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라디오라든지 뭐 붐박스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그 스테레오들, 그 당시에 나온 것들, 그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듣는 것처럼 뭐 서브우퍼나 서브소닉 대역들을 충실하게 재생을 하고 그러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그 저역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별 관심이 없었고, 라이브에나 이제 가야 스피커 통을 크게 쓰니까, 그리고 음악도 세게 틀고, 어쨌건 이제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많은 곡들의 그 음색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운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음질적인 차원에서의 남아있는 기억들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안에 음악들에 대한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뭐 보컬의 음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히트곡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뜯어볼 경우에 보컬을 빼고 나머지 섹션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단순하고 그냥 비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고, 그 안에 담긴 음악이니까. 그래서 화성 진행이라든지 뭐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코러스가 어떻게 나오나, 기타 솔로가 어떻게 나오나, 그런 이제 음악적인 특징들이 더 이제 메인이니까.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느새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 내가 만들어 놓는 음악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들릴까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발달된, 그래서 이제 음악을 새로 재생을 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돌비 애트모스처럼 이제 공간을 완전히 새로 창조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그 음악이 나오는 그 현장에서 그냥 아무 처리 없이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그 공연장에서 아니면 연습실처럼 아니면 라이브 재즈 바 같이 뭐 특별히 이렇게 사운드를 막 증폭을 안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블렌딩된 소리를, 그래서 그 가운데서 듣는 그 음악의 감동처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실제 우리 이제 믹싱을 하는 믹싱 엔지니어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주려고 하는 사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 음악을,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들려줄 수 있는지에 더 이제 고민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실제로 80년대 이제 중반 이후, 그래서 90년대까지 이제 뭐 미국의 힙합이나 R&B 이런 쪽에서는 빌보드에서 뭐 넘버 원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광고에도 나왔었는데 SSL 같은 최고의 믹싱 콘솔 회사들이 이제 광고에서 뭐 빌보드 탑 10 아니면 뭐 탑 50에 어느 곡들이 SSL 콘솔로 믹스되었다, 이런 광고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들어보면은 이게 SSL로 사운드가 믹스되었구나 라는 그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엔지니어들이 나올 만큼 그 콘솔에 어떤 이제 특성들이 있었다라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제 음색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일단은 이제
SSL 콘솔처럼 리브나 SSL 콘솔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쌌지만 그게 이제 주류를 거의 이제 비쌌지만 그래도 음악을 하는 제대로 믹스를 하는 그런 차원까지 나가려면 그 콘솔들이 이제 다른 콘솔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채널 단의 프로세싱들을 거의 웬만큼 다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안에 다이나믹 컨트롤까지 넣어놨다라는 거, 게이트와 컴프레서가 빌트인 되어 있다라는 것이 다른 콘솔들하고 차이가 그게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해리슨이라든지 다양한 스튜더, 소니 MCI, 사운드크래프트나 등등 여러 가지 콘솔을 만드는 회사들의 제품들이 많았지만 채널 단의 채널 수만큼의 다이나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실제 믹싱을 하는 측면에서 요즘 우리가 쉽게 쓰는 것처럼 모든 채널에다 게이트를 걸고 컴프레서 걸고 하는 것이 가능한 그것이 그 당시에도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소스 자체의 컨트롤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믹스가 더 깔끔해지는 거고 특히 이제 힙합처럼 특정한 악기들 킥이라든지 베이스라든지 무슨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톤 쉐이핑에 대한 기능이 더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그 악기들에 대한 그 채널에 대한 컬러들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그런 것이 없는 그래서 일반 녹음실들 가보면은 이제 콘솔에는 그냥 EQ 4밴드 4밴드짜리 EQ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인서트를 통해서 외부 아웃보드들을 연결해야 되는 그냥 일반적인 녹음실에서 믹스한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소리가 깔끔해질 수 있는 거였죠.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의 트릴러 같은 앨범 그것들은 이제 SSL 콘솔이 아닌 해리슨 콘솔로 작업이 되었고 그 콘솔에는 다이나믹 컨트롤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슨도 이제 뒤에 나온 콘솔들에서 플러그인들에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냥 전통적인 자기네 컬러를 가지는 미국적인 사운드의 그런 콘솔이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릴러 같은 음원을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렇고 너무나 하나하나의 톤들이 생생하게 다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는 거지 분리가 돼서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작업했을까 이걸 톤 아이솔레이션을 그 당시에 지금처럼 디지털 게이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것이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오래 전에 이제 그 당시에 트랙 시트 그러니까 이제 채널들마다 뭐 썼고 하는 그래서 이제 24채널에 1번에 뭐 있고 2번에 뭐 있고 한 그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실상 그런 프로세싱을 별로 안 한 레코딩이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녹음을 실제로 한 브루스 스웨디언 이제 브루스 스웨디언 온 같은 분이 늘 하시던 이야기들 자기는 컴프레서 사용 안 한다 손으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답이 나와요. 그 당시에 있던 녹음실들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나 파라마운트나 하는 이제 LA에 있는 큰 녹음실은 녹음실 자체가 조용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벽도 두껍고 그러니까 녹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탱크가 지나가도 전혀 영향이 없을 만큼 그런 조용한 공간에서 또 충분히 큰 공간 그러니까 이제 직접음들이 간접음에 의해서 많이 방해를 받지 않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개인 작업실들이나 웬만한 그냥 녹음실에서는 불가능한 정도 크기의 공간에서 직접음을 그냥 마이크를 원거리로 해서 지금처럼 근접 마이크는 막 30cm 20cm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이 아닌 한 1m 아니면 50cm 이상을 떨어뜨려도 직접음에 대한 흡음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녹음된 그런 상황이니까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이제 우리의 지금 형편은 그런 공간을 가진다라는 건 불가능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이제 디지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그 장비들이 나오고 플러그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또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거리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접 마이킹을 해놓고도 그게 원거리에서 마이킹 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컴프레서의 그 기능 가운데, 컴프레서를 어떻게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그 지금 와서는 장비들에 대한 흔적이 그렇게 소스에서 안 남는 쪽으로 이제 가야지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를 뭐를 썼다, 노이만을 썼다, AKG를 썼다,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튜브 마이크를 썼다 이런 거는 흔적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나 뭔가 지글지글 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 하모닉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소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인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이제 일이니까 물론 이제 음향을 만드는 경우도 많죠. 오디오 포스트처럼 영화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들에 들어갈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 이펙트 효과, 게임 오디오도 많은 거고 그래서 실제 본인이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이 막 총알이 막 날아가고 뭐 여기서 비행기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폭탄이 저기서 펑 하고 하는 그런 효과들을 느낀다라는 것이 그게 실제 그 자리에서 실제 있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들려야지 그게 목표니까 음악도 똑같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고민을 더 해보는 게 그러니까 마이크를 뭘 고를까 무슨 마이크를 선택을 할까 돈 모아서 아니면 카드를 긁어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 스피커에 막 목숨 걸고 뭐 오디오 프리에 목숨 걸고 컴프레서를 복각은 별로구나 오리지널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런 장비들을 엄청나게 썼다고 해서 그 장비들에 대한 흔적들이 우리가 즐겨 듣는 팝 음악이나 락 음악이나 무슨 음악 가운데 장비들에 대한 흔적이 안 남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